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. 어니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깡통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깡통 여러 번 차봐야 주식 잘할 수 있다.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.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오늘 좀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깡통. 일단 저희 생각을 얘기해야 되니까 저는 주식을 잘하려면 깡통 차야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에 굉장히 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.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참고로. 그리고 저 역시 솔직히 지금까지 10년 넘게 15년 정도를 주식을 총 했는데 그 중간에 깡통 한 번도 안 찼고요. 그리고 그렇게 한 번도 안 찼는데 저 주식 잘한다고 어디 가서든 자부할 수 있거든요. 뭐 사람이 좀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잘못해서 깡통 찰 수 있죠. 찰 수 있어요. 그래서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배워가지고 잘할 수 있게 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걸 흐름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주식을 잘하려면 깡통을 거쳐가야지 잘하는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하게 깡통 차는 걸 피할 수가 있거든요. 그거는 주식을 잘하기 위한 선결 조건 같은 게 아니라 요런 조심해야 될 거 요 정도만 딱 피해주거나 조심하거나 이 방법대로 안 하면 깡통 안 찰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나머지 영역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하고 경험도 쌓고 그러면서 잘하게 될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만 피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이걸 뭐 꼭 여러 번 차야지만 주식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상한 논리처럼 들리는 거죠, 저한테는. 그쵸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깡통을 차는가 그거에 대해서 담백하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저희 생각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제가 여기 동그라미 그려놓은 이런 행동을 하면 깡통 찬다라고 했던 거 이거 피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피해야 될 게 뭔지 이렇게 하면 깡통 찬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저희 생각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. 깡통 차게 되는 테크트리의 첫 번째는 빚이에요. 빚을 내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빚을 극대화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.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. 초보자는 빚투로 돈을 벌기가 되게 힘든 구조다. 생각보다 투자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.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. 빚을 낸다고 투자를 지금 당장 잘할 수 있느냐? 잘할 수 있으면은 빚을 내도 괜찮지만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지금 빚을 내서 그 빚으로 투자해서 수익 낼 거라고 생각하시냐?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. 이렇게 말을 하곤 하거든요.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게 여러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은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금액으로 주식하는 것도 빚내서 투자하는 건데 그렇게 받은 대출을 가지고 또 미수를 한다던가 신용을 쓴다던가 그러면 그것도 빚이고 뭐 론을 받으면 또 그것도 빚이고 여러 가지 빚에 빚이 겹쳐지는 게 더 문제 같거든요. 그쵸.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재테크라는 걸 자산관리라는 걸 할 때 레버리지를 쓰는 게 필요하니까 뭐 부동산이든 뭐든 빚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니스님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예요. 근데 이제 주식으로 그게 넘어오게 되면 빚에 빚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리고 이 빚이라는 게 이용하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또 망가지기가 너무 쉬우니까는 주식에 국한해서 말하면은 빚을 내서 투자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얘기하는 주제랑도 되게 맞닿아 있는 거고요. 네,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하거든요. 빚 내면 무조건 안 돼라기보다는 빚 내고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 특징상 한 번 더 빚을 낼 수 있는데 저는 빚에 빚을 낸 이 영역이 좀 다소 선을 넘는 게 아닐까. 그게 결국 깡통을 불러오지 않을까. 뭐 요 정도 생각을 합니다. 그죠? 실제로 정말 많이 저러고.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여기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뭐 신용 이런 글자가 써 있잖아요. 그래서 주식은 그냥 무조건 이 빚이라는 거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. 주식하면 깡통 차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먼저 하나 짚어주고 싶은 거는 주식 투자가 꼭 이런 빚을 이용해야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. 네, 이거를 저는 차라리 자신의 현금 파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주식 투자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딱 잡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. 경우에 따라서 본인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빚까지는 괜찮지만 그게 한 번 더 빚을 불러와서 최초의 신용대출로 시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시 주식담보대출 론까지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좌를 구성하고서 그게 팡팡팡 반대매매 몇 번 맞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나 얼마 빚 남았어요 이러면서 깡통 차게 되는 그런 테크트리가 좀 있거든요. 깡통을 차는 두 번째 방법은 저는 잦은 손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매매를 하면서 손절도 때로는 필요하고 정확히 제 단어로 말하면은 손실 매도가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데 그 정도를 넘어선 잦은 손절이 있어요. 대표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단타 치는 사람들 하루 딱 해보고서 마이너스라도 당일 청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1억을 가지고 매매하지만 몇백만 원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그게 반복되는 그러면서 계좌가 1억이 8천만 원이 되고 6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본전 회복이 목표가 되는 그런 수순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죠. 그리고 이렇게 손절을 하게 되면은 저 손실분을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
손절이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그 말인즉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가 점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더 작은 시드로 이 손실 금액을 만회해야 된다는 얘기는 시드가 작으니까 빚을 또 져야 된다는 얘기로 이어지기도 하고, 그래서 1번, 2번이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. 그쵸. 그리고 또 빚으로 투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느긋하게 장투하는 게 되겠어요? 이게 무서워서 떨어지면은 손절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반대 매매로 손절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렇게 증폭되기도 하고, 이 두 개가. 그쵸. 진짜 많이 보게 되는 케이스인데 클럽에 처음에 오신 분들도 밖에서 저는 잦은 손절을 되게 많이 해서 계좌 반토막도 났었고 안 되겠다 싶어서 클럽의 도움을 청하고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종종 있었거든요. 그분들을 교정하고 이렇게 개선시켜 드리고 나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. 아, 주식 투자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자신이 해왔던 주식 투자는 정말 도박이었던 것 같다고, 잠도 못 자고 매일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잘하고 있다고, 이런 얘기를 곧잘 해주시거든요. 손절을 하지 말아라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니에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절, 손실매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너무 과해서 뭐 조금만 안 되면 계속 손절 이렇게 좀 선을 넘는 게 결국에는 문제다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몰빵이에요. 투자를 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처음부터 몰빵해야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뭐 간혹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몰빵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아는데, 몰빵은 안 좋다, 최소한 요 정도는 아시는 분들은 처음엔 몰빵을 안 합니다. 처음에는 나름 분산을 하세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나눠서 매매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중에 하나가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애매한 거에다가 물 타면서 결국에는 얘를 살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, 그래서 여기 있는 자금들 전부 다 넘어오고, 그래서 결국엔 한 종목이 비대해지고 몰빵이 되고, 근데 그 종목이 안 좋으니까 계속 물을 타게 된 거고, 그러다가 그 종목이 안 좋음의 끝인 상장 폐지라든가 거래 정지라든가 이런 형태를 맞게 되면은 한 방에 휴지 조각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. 그러면서 내가 투자한 모든 자금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형태, 그것도 이제 깡통찬 테크트리의 전형적인 패턴이죠. 그죠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몰빵이라는 거를 하다 보면은 이 1번하고 또 이어지는 게 분명히 있죠.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는 이제 빚도 내 가지고 여기서 몰빵을 하게 되고, 그 빚이 또 빚을 부르게 되고 빚에 빚을 낳게 되고, 뭐 그러다가 이제 또 비중이 더 생각지도 못하게 커지면서 그냥 단순하게 자기 돈만 했으면은 하다못해 이게 마이너스 80% 떨어져도 20%는 남는 건데, 이 빚이 딱 끼어드는 순간부터 그냥 다 날아가게 되고 빚만 남게 되고 그런 깡통으로 차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1번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시작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그게 떨어져가지고 이걸 막으려니까 여기다 계속 또 돈 생기는 대로 넣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한 종목에 몰빵이 되면서 망해버리는 케이스도 있고, 이 1번, 3번도 되게 연결되는 거죠. 맞아요. 이게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근데 이 종목 살려내지 않으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알면서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듣고 나면은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분산 투자해라, 분할 매수, 분할 매도 해라,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. 그럼 우리가 책에서 볼 만한 그런 것들만 지켜가면서 주식을 해도, 그리고 이 세 가지만 피해도 깡통이라는 건 없어야 정상 아닌가? 제가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그쵸. 실제로 그게 정상인데,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낌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. 이 영역에서 어찌됐든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어찌됐든 자극적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임팩트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어찌됐든 빚 내고 손절했다가 갈아탄 종목이 팡 쳐줬었을 때 그 수익의 짜릿한 맛, 그리고 몰빵했었을 때 만약에 이게 잘 됐다 했었을 때 그 나오는 수익, 이런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못 끊는 것 같은데, 저는 이 안에서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사하는 바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에는 여기서 자신이 못하는 거, 하지만 만족스러운 그 상황을 자기가 그거를 만들 줄 아는 게 중요하다, 이 얘기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빚을 내서 큰 금액으로 해서 큰 수익을 내는 이 세 가지를 해야만 느낄 수 있는 그 카타르시스 같은 거를 이거 없이도 이뤄낼 수 있게 해야 된다. 그쵸. 그게 결국에는 주식 투자에서 실력이고, 이거를 없이 그걸 할 수 있으면은 잘하는 사람에 가까워지고, 그렇게 하게 되면은 깡통을 도대체 왜 쳐야 되는지 오히려 반대로 깡통 차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그런 되게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거든요.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이 세 가지를 안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희열을 얻으려면, 그러려면 말 그대로 노력이 필요하고 말 그대로 되게 실력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단순 노력이 아니라 막 생활 패턴부터 해가지고 씀씀이 벌어들이는 수입, 뭐 그런 거 모든 것들을 다 바꿔나가야 되는 거거든요. 한마디로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심리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.
네. 나는 쉽게 갈래 라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이것들을 가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노력을 한 사람들을 볼 때 이 안에 있으신 분들은 노력해서 그렇게 한다고? 근데 그거나 이거나 뭔 차이야?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죠. 저는 여기에 분명히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넘는 것과 넘지 않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빚에 대해서도 빚을 무조건 단 10원도 빚 내면 안 돼.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잖아요. 빚 내도 됩니다. 근데 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빚에 빚을 내는 것과 그냥 빚을 일부 어차피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남은 자금 조금 주식 투자로 운영해볼까 요 정도 이거는 이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.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고 손절 같은 경우에도 잦은 손절이 어느 정도 빈도가 잦은 손절인데 근데 관리할 때 손실나는 매도를 하더라도 손실은 나잖아. 이 두 개도 동급으로 취급하면은 그래 보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동급은 아닐 거예요. 그리고 몰빵도 왜 내가 하면 몰빵이고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는 비중을 높여주는 공격적인 행동인데 나는 그거 동의 못하는데 막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.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거는 적정선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선을 넘지 않고 이 선 안에서 행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게만 해주게 되면은 깡통을 차라고 해도 차기 힘든 그런 튼튼한 계좌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죠. 주식 잘 아예 모르는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거든요. 이렇게 해도 망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망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이 투자라는 게. 그 선을 못 지키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고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로 빠져드는 거지 선을 지킨다면 건강한 주식이 남아있을 거고 그 안에서 실력을 기르면은 그러면 저는 그냥 그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. 그 성장해 나가는 거. 저 역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니스트님 뒤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. 이게 좀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빵에 갔다 오는 거를 훈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보잖아요.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. 근데 일상적인 범주 안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그게 진짜 훈장이 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빵에 갔다 오는 거는 빵에 가는 거지 그게 훈장이 될 수는 없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투자에서도 그 선 넘는 행동이 멋있는 행동이 아니다. 오히려 선 넘지 않고 제대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. 이런 게 오히려 더 멋있는 사람이지. 그런 사람들은 범생이의 꼰대다. 이렇게 하고 나는 못하는 빵에 갔다 오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멋있어 보인다. 이거 중2병 사춘기 때나 할 법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죠. 이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고 와가지고 저 이제 갱생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거 있거든요. 비슷한 것 같아요. 전 깡통을 3번 찼습니다. 그러면은 빵에 한 3번 갔다 온 사람이 갱생하고서 주식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 감동을 받으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양쪽 다 이상한 겁니다. 그거 다.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넘지 말아야 될 선 안에서 착실하게 살아가면서 실력을 키우고 자산을 길러가고 그 안에서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쪽으로 눈을 좀 돌리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는 늘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다른 영상 보시면서 구체적인 팁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저희 뭐 깡통 차는 거에 대해서 저희 얘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봤는데 요거만 피하면 된다. 여기에 있는 영역은 건강하지 못한 영역이다. 그 정도 메시지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안고 가셔도 오늘 저희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.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. 자, 저희가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않은 채로 나머지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지 실제 매매를 같이 하고 도와드리면서 그리고 코칭을 해드리면서 함께 실전 매매를 하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. 실전 투자 클럽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이고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함께 조인해서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린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. 저희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